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했고 사랑받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을 피해왔습니다. 배우자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건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정의 교류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몸이 아프지 않고 밥을 잘 먹고 약을 잘 챙겨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사랑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돌봄을 원하는 거죠. 돌봄과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돌봄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기는 행동입니다.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함께 가고 추울 때 옷을 더 입으라고 말하는 것들이 돌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소중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돌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돌봄에는 익숙해지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점 잊어버립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고 고마움도 사랑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돌봄의 행동은 남아있지만 사랑의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희미해진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외로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외출할 때마다 날씨를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나를 환자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고마운데 왜 슬프냐고 남편이 물었을 때 아내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그리워해줬으면 한다고. 내가 방에 없을 때 나 생각이 나느냐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돌봄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입니다. 행동만으로는 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챙겨줘도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그리움과 기쁨이 없다면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 관계에서 돌봄이 사랑을 대체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 표현의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감정보다는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가 있어서 좋다 같은 말들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느낌이 앞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관계의 중심이 감정에서 신체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챙기는 것이 관계의 주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필요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안정을 원했다면 이제는 인정을 원할 수 있고 이전에는 경제적 보호를 원했다면 이제는 감정적 연결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돌봄인지 사랑인지 먼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어디에 더 있는지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냐고 스스로를 타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에 대한 욕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건과 역할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면 나이가 든 후의 사랑은 그냥 당신이 있어서 좋다는 단순하고 깊은 감정에 가까워집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돌봐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 솔직함 안에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지금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냐고 하십니다.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괜히 말했다가 상대방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자동으로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서로에 대한 착각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편지를 써놓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쓴 사람은 전했다고 느끼지만 받아야 할 사람은 그 편지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격렬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투고 울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방식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듭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명확한 표현입니다. 흥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솔직한 한마디가 수십 분의 설명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오늘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같이 산책하고 싶다. 요즘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한마디들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 말들을 들은 상대방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는 역할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말이 어색하다면 행동으로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권한다든지 상대방이 보고 싶어 했던 프로그램을 함께 본다든지 외출할 때 손을 먼저 내민다든지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감정을 꺼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해하거나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며 되받아치거나 아니면 아무 반응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을 꺼낸 사람은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배우자가 오늘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나도 그랬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요즘 좀 외롭다고 말했을 때 내가 더 신경 써야겠네 한마디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립니다. 거창한 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것,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짧은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좋은 감정을 나누려고 할 때 오래된 상처를 꺼내들면 그 순간이 무너집니다. 그 상처는 물론 중요하고 언젠가는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좋은 감정을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어려운 이야기도 더 부드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화려한 여행도 비싼 선물도 그 감정적 연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꿉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어째서인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정보 교환에 그칩니다. 오늘 뭐 먹을까? 병원 예약은 했어. 날씨가 춥다더라.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이런 대화들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두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감정적 연결은 서로의 내면을 나눌 때 생깁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떤 순간에 기분이 좋았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두 사람 사이를 진짜로 가깝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보 교환식 대화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갑자기 오늘 어떤 감정이었어라고 묻는 것은 어색합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요즘 뭐 볼 때 제일 기분이 좋아? 어렸을 때? 생각 중에 요즘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 이런 가벼운 질문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대화의 온도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정보 교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감정의 대화를 하려고 하면 둘 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작해 조금씩 올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는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하지만 조금씩 쓰다 보면 부드러워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침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에서의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다는 느낌,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문제는 불편한 침묵과 편안한 침묵을 구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편안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입니다. 단절과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상대방 쪽으로 몸을 향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서로 등을 돌리고 앉는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말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두 사람 사이의 온기가 유지됩니다. 이제 시니어 관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매우 예민해집니다. 특히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상처가 배우자에게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 안에서 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소한 것에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냉랭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럴 때 맞받아치면 불필요한 싸움이 됩니다. 반면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부드럽게 물어봐 주면 상대방이 무장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과 관련해서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 가정 내에서라도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식사 메뉴 하나, 외출 시간 하나도 상대방이 정해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표현될 때는 고집이나 짜증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도 아직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조건 틀렸다고 하거나 내가 더 잘 안다고 개입하거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핀잔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상의 결정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 공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편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시니어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줄어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다고,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과 결정권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은 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배우자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그것이 나이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관계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감정적인 문제 못지않게 관계를 흔드는 것이 바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집안을 돌봤습니다. 또는 둘 다 일하면서 각자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집안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겼던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오랫동안 밖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면 작은 일상의 마찰이 계속됩니다. 왜 집에만 있냐,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참견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두 사람 모두 지쳐갑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한가, 집 안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꺼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아내가 오전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갖고 싶다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역할의 재조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참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불편하지 않은 방식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벽한 합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안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손자녀 돌봄 문제, 자녀의 배우자와의 갈등 등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원 문제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합니다. 이 의견 차이가 커지면 단순히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정적 상처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남으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려면 자녀 문제와 부부 관계를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의견 충돌을 감정적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기에 과거의 감정들을 끌어다 붙이면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부 사이의 편을 가르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들한테 물어봐, 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하는 식으로 자녀를 판정자로 끌어들이면 부부 관계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집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담이고 부부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건강 문제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아프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쪽은 돌봄 제공자가 되고 아픈 쪽은 돌봄 수혜자가 됩니다.
이 변화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아픈 쪽은 미안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돌보는 쪽은 지침과 동시에 그 지침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돌보는 쪽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도 지칩니다. 그 지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 사람 모두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돌봄을 혼자 다 감당하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소진된 사람은 결국 더 좋은 돌봄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아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을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더 잘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하면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달아갑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도 고마웠어 한마디가 돌보는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프다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 앞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역할로만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감정의 연결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살아있는 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시니어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돌봄인지,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대화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 자존심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역할의 변화와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시니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것을 겪어왔다는 뜻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바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관계는 세상 어떤 관계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무게를 짐으로 느낍니다. 오래 함께했다는 것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고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오래 함께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서로를 선택해왔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사람 곁에 있었다는 것은 수천 번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기적을 다시 느끼려면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는 시선에서 상대방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불만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선은 자동으로 불편한 것들에게로 향합니다. 좋은 것을 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밥을 차려줬다, 약을 챙겨줬다,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해줬다, 같이 산책했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삶을 갖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만 각자가 자신만의 관심사와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유일한 관계가 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활력을 찾아올 때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활동을 하고 혼자 산책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개인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 살아있음이 관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함께 있을 때만큼 떨어져 있는 시간도 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또는 내가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하는 것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오늘 함께한 식사가, 오늘 잡은 손이 언제까지나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그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관계는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됐다고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굳어있던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멀어졌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해보십시오. 오래 외면했던 감정이 있다면 오늘 꺼내보십시오.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그 한 걸음이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빛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된 채로 보내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